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정말 특별한 풍경을 품고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의 가장 큰 매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저수지를 내 집 정원처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건 바로 뒤에 넓은 저수지가 자리 잡고 있어서 문만 열고 나가면 곧바로 평화로운 산책길과 연결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걷기만 해도 절로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또한 이 건물은 지어진 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분께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관리하셨는지 외관만 봐도 단번에 느껴질 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2층 규모의 전원주택으로 설계되었는데 앞뒤로 시야를 가로막는 건물이 전혀 없어서 사계절 내내 탁 트인 최고의 조망권을 보장받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세컨하우스 혹은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의 실거주 목적으로도 아주 괜찮은 집입니다. 지금부터 이 전원주택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시골 깊숙한 곳은 길이 험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곳은 마을 입구부터 집 앞까지 비포장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전 구간이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운전하기에 아주 쾌적합니다. 덕분에 어떤 차량이라도 들어오는 길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특히 본건은 포장도로와 직접 맞닿아 있어서 대문 바로 앞까지 차량 진입이 시원하게 가능합니다. 이 집의 위치가 골목길을 따라 쭉 들어오면 가장 끝자락에 자리한 마지막 집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시면 대문이 따로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흔적을 보아하니 원래는 대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은 치우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 드나들기 편하지만 만약 사생활 보호나 보안을 위해 대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취득 후에 취향에 맞는 예쁜 대문을 새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공간이 충분해서 어떤 스타일의 대문도 잘 어울릴 겁니다. 이제 집의 외관을 꼼꼼히 뜯어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07년 6월 8일로 올해로 약 18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꽤 연식이 있어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가 워낙 잘 되어 있어 겉보기에 전혀 오래된 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건축적인 특징을 보면 지면보다 한 단계 높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 덕분에 집 전체가 든든한 자연석 석축으로 둘러싸여 있어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마당에서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 역시 조경석과 시멘트를 이용해 아주 단단하게 공사해 두어서 흔들림 없이 안정적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세웠고 경사 슬래브 위로 기와를 얹은 박공지붕 형태입니다. 한국 전통 가옥의 멋을 살린 이 기와지붕 끝에는 망화라는 장식이 있으며 전통적인 디테일이 살아있어 집의 품격을 한층 높여줍니다. 외벽은 따뜻하고 견고한 느낌을 주는 오렌지색 벽돌로 마감되었고 창호는 화이트 컬러의 이중 PVC 샤시를 사용해 단열과 미관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이 집의 활용점정은 전면부의 2층 높이까지 시원하게 뻗은 대형 오각형 통창입니다. 마치 세련된 카페에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창을 통해 햇살이 집 안 깊숙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1층 현관 앞쪽으로는 시멘트로 마감된 테라스 공간이 있어 화분을 두거나 빨래를 널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2층을 보면 니은자로 넓게 빠진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곳은 내부 샤시 창문을 통해 바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테이블 하나 가져다 놓고 저수지를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다만 현재 바닥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중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방수 공사는 꼭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베란다 한쪽에는 지붕 점검을 위한 사다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당은 주택의 앞면과 측면을 널찍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주택 앞쪽은 자갈이 깔린 마당으로 꾸며져 있는데 다양한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어 주로 정원 용도로 사용해 오신 것 같습니다. 측면은 흙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 뷰를 확인해 보면 이 공간을 텃밭으로 알뜰하게 활용하셨던 흔적이 보입니다.
현재는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라 직접 채소를 길러 드시고 싶은 분들은 이곳을 바로 텃밭으로 일구시면 딱 좋습니다. 한 가지 체크하셔야 할 점은 마당 일부 지상에 인접한 타인 건물의 일부가 침범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지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계속 얼굴 보고 지낼 이유심을 고려해 내 땅을 넘어가 있다는 사실만 명확히 인지시켜준 뒤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낙찰받으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주차장은 따로 지정된 곳은 없지만 마당이 넓어서 마당 내 빈 공간 어디든 편하게 주차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집이 앉아있는 땅의 정보를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건 토지는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땅의 모양은 사다리꼴 형태인데 인접한 땅들과는 높이가 비슷해서 평탄합니다. 다만 북측에 있는 저수지 제방보다는 약 2.7m 정도 낮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측으로는 약 3.3m 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현재 육안상으로는 정확한 경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나무나 돌로 대략 표시만 해둔 상태라 주변 필지와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경계 측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면적은 559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169.098평으로 전원주택지로서는 적당한 크기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건물 평면도를 통해 주택 내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 먼저 보겠습니다. 1층은 현관, 거실, 방 2개, 주방, 화장실, 내부 계단, 그리고 반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기 전에는 데크가 있으며 나무가 아닌 시멘트로 관리가 아주 편합니다. 중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서면 탁 트인 거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거실을 중심으로 공간이 거실 양옆으로 시원하게 나뉘어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거실 왼쪽 공간부터 살펴보면 이곳에는 방 하나와 주방 그리고 화장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은 현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며 특히 주방이 마음에 드실 수 있습니다. 거실과 하나로 뻥 뚫려 있는 요즘 스타일이 아니라 문으로 확실하게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덕분에 요리할 때 음식 냄새가 거실과 방으로 퍼지지 않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 공간입니다. 주방 내부는 식탁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공간이 넉넉하게 빠져 있으며 싱크대는 사용하기 편리한 짧은 니은자 형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화장실이 위치하며 화장실 근처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부 계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거실은 기역자 모양으로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마당이나 뒤편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후문이 따로 있어 환기시키거나 밖을 오가기에도 참 편리해 보입니다. 이제 거실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곳에는 널찍한 안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면도상에 반침이라고 표시된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깔끔한 붙박이장으로 시공되어 있어 수납 걱정을 덜어줍니다. 1층 면적만 해도 102.24제곱미터, 즉 30.928평에 달합니다. 확실히 1층 공간이 넓고 여유 있게 잘 빠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2층을 보겠습니다. 2층은 전체적으로 1층보다는 조금 더 작고 아담하게 설계되어 있어 독립적인 느낌을 줍니다. 2층의 전체적인 구조는 화장실과 가족실, 안방과 반침, 내부 계단, 그리고 베란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1층과 거의 흡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바로 옆에 화장실이 붙어 있고 그 앞으로는 가족들이 모여 단란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족실 용도의 작은 거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안방이라고 적힌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방 역시 1층과 마찬가지로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어 수납이 아주 편리합니다. 공간이 넉넉하다 보니 1층을 메인 안방으로 쓰셔도 좋고 아니면 2층을 아예 프라이빗한 독립 공간으로 꾸며서 안방으로 활용하셔도 충분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눈여겨보실 부분은 바로 개방감입니다. 가족실 앞쪽은 1층 거실 천장이 없이 그대로 뚫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밖에서 보았던 그 멋진 거실 통유리가 사실은 1층부터 2층까지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덕분에 집안에서도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실 왼쪽으로는 넓은 베란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족실에 난 창문을 통해 언제든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2층의 전체 면적은 52.34제곱미터, 평수로는 15.833평 정도 됩니다. 거실은 전체적으로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어 기본적으로 햇살이 아주 잘 들어오는 위치입니다. 특히 거실 유리가 1층부터 2층까지 통으로 시원하게 연결되어 있는 덕분에 집안 깊숙한 곳까지 따뜻한 햇빛이 훨씬 더 풍성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1, 2층 합계 총면적은 약 46.7평으로 3인에서 4인 가족이 살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널찍한 크기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의 알찬 구성이지만 다용도실이나 별도의 창고 공간이 없다는 점은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실거주나 투자 시 가장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할 임차인 현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기록된 임차인은 총 2명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첫 번째 임차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의 임대 기간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2026년 2월 24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 조건으로 살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입신고일은 2025년 4월 10일이며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요구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임차인을 보겠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임대기간이나 보증금, 그리고 월세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밝혀진 바가 없는 미상 상태입니다. 전입신고일은 2014년 9월 11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이분의 성함이 소유주와 이름이 끝에 한 글자만 빼고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 정황상 가족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거주하던 점유자이거나 혹은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신 분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본건의 말소 기준일입니다. 날짜가 2016년 7월 29일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1번 임차인은 말소 기준일보다 늦은 후순위이고 2번 임차인이 그보다 앞선 선순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번 임차인이 가족일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낙찰자가 추가로 물어줘야 할 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확실한 처리를 위해 현장 조사를 나가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번 임차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만약 살고 있다면 돈을 실제로 주고받은 정식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집이 자리 잡고 있는 주변의 위치와 입지 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은 농과 밭이 넓게 펼쳐진 전형적인 농촌 취락지대이자 농경지대입니다. 아주 평화롭고 한적한 시골 마을의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본건 바로 옆을 보시면 작은 축사로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축사가 아닌 농기구 창고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전원 생활에서 우려될 수 있는 냄새나 소음 걱정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주택 바로 뒤에 저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수지를 따라 산책길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어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가벼운 차림으로 나가 운동을 즐기기에 정말 좋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여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려면 마을 안쪽이 아닌 조금 큰 길가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약 681m로 성인 걸음으로 도보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버스 배차 간격이 160분에서 길게는 330분까지로 상당히 긴 편입니다. 정류장까지 걷는 시간과 배차 간격을 고려했을 때 이곳은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한 환경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마트 정보입니다. 예전에는 3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마을에 마트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을 보시려면 조금 더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다행히 인근에 꽤 큰 시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시장과 마트는 물론이고 각종 공공기관, 버스터미널, 그리고 유명 프랜차이즈점까지 모두 모여있는 중심지입니다.
마트까지는 약 5.5km 거리이며 자차를 이용하면 1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합니다. 시골 생활치고는 마트가 상당히 가까운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만 있다면 10분 이내에 필요한 물품을 언제든 사올 수 있기 때문에 전원 생활을 하시면서 겪을 수 있는 생활의 불편함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인접 지역과의 접근성도 아주 훌륭합니다. 함안, 창원, 밀양, 합천, 청도, 그리고 대구까지 모두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함안까지는 함안군청 기준 25km로 자차 36분 소요됩니다. 창원까지는 마산역 기준 32km로 자차 34분 소요됩니다. 밀양까지는 밀양시청 기준 34km로 자차 37분 소요됩니다. 합천까지는 합천군청 기준 47km로 자차 54분 소요됩니다. 청도까지는 청도군청 기준 58km로 자차 46분 소요됩니다. 대구까지는 서대구역 기준 65km로 자차 51분 소요됩니다. 주요 도시들이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 도심과의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만끽하거나 주말 별장으로 쓰기에도 적당한 위치입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1189입니다. 감정가는 2억 3,173만 2,64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땅 평당 가격은 51만 5,705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300만 1,666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1억 6,221만 3천원이며 보증금은 1,622만 1,3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경상남도 창녕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169.098평이며 건물 평수는 46.76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7년 6월 8일이며 매각일자는 2026년 1월 5일 월요일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본건은 처음 시작가보다 많이 낮아져서 1억 중반대까지 금액이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땅 170평이라는 넉넉한 부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정성스럽게 가꾼 마당과 텃밭 자리까지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게다가 주거 내부 공간 역시 실평수 46평으로 아주 넓게 잘 빠져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무척 높습니다. 물론 연식이 있다 보니 조금 손봐야 할 곳도 있겠지만 사실 내부 인테리어를 취향에 맞게 조금 변경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2층 베란다의 누수 방지 공사 정도만 꼼꼼하게 진행하신다면 그 외에는 딱히 크게 수리할 곳이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집의 가장 큰 가치는 입지입니다. 주택 바로 뒤에 고요한 저수지가 펼쳐져 있고 외관 또한 고급스러운 2층 전원주택입니다. 번잡한 도심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별장 혹은 실거주 목적으로 생활하기에 괜찮은 집입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